자, 이번엔 귀염둥이 4인방 모시겠습니다. 왜 방역을 하러 오셨어요? 지난주부터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아신대. 이빨 요정. 그 다음에 엉탐 킬러. 엉탐 킬러. 부모님들도 아시고 부모님들도 집에서 이러고 있대. 화목한 가정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주, 이거는 세트네? 네. 부탁해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선물 세트 구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빵에다 발라먹는 거 있잖아요. 스프레드라고 편하게 하지만 타르틴이라고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죠? 타르틴 2가지와 비니거 2가지, 그리고 오일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한 오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레드 갈릭 올리브 오일이에요. 마늘이랑 올리브 오일이랑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이 선물 세트는 특별하게 구성이 됐고, 스프레드는 오렌지, 클레멘타인 오렌지 스프레드랑,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패션후르트 스프레드. 뭐야? 라즈베리 패션 후르츠. 이게 라즈베리고 패션은 또 P예요. 패션 후르츠는 또 F야. 진짜 여러분 이 스프레드 한 번만 드셔보시면 또 살 거예요. 이 선물 세트 구성은 평소에 여러분이 집에는 없는 것들로 구성했습니다. 이 선물 세트 구성 되게 훌륭해요. 심지어 할인도 해줍니다, 여러분. 할인도 해줘요. 할인. 제가 오렌지 마말레이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렌지 마말레이드가 너무 달지 않으면서 새콤한 맛도 섞여 있고, 중요한 게 식감이 오히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렌지 그 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두껍거나 너무 작으면 식감이 안 살아나거든요. 딱 적당해, 모든 것이 다. 정말 완벽에 가까운. 제가 일부러 위에만 좀 뜯어먹고 있어요. 양희철 변호사가 잘 모르시겠지만 있는 집 자세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고급으로 먹었어요. 보기보다 입맛이 고급이에요. 저는 빈정상에서 우리 줄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나는 눈길도 안 주고 예전 앞에서 하나씩 올려놓으면서 설명을 하는 거 나도 좀 듣고 싶고 좀 궁금했는데 솔직히 좀 먹어도 보고 싶었고 나도 이런 거 선전할 줄 안돼. 이거 좀 오늘 좀 잘해보고 싶었는데 막 기분 나빠서 안 먹긴 했는데 좀 한 입 먹어보니까 좀 괜찮네. 그만하고 이제.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거 진짜 골 때리는 거야. 아니, 여기 자체가 저 신림동 공수되면은 괜찮은데 이 안에서 여기는 지금 자체가 저지되다 보니까 우리천 영남이 되면은 그냥 이게 피가 올라가면 바로 내가 직격하는 거고. 아니 어제는 엄청난 거지. 그 서초동에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으로 지금 물이 들어와가지고 집주의 전분이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치우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러니까 제가 있는 아파트가 약간 언덕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정도는 야, 아니 동네 지나가던 아저씨들도 이렇게는 안 해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언덕인데 거기도 벌써 침수가 됐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지? 그 일대를 새벽에 가본 또 사람들이 있어. 침수 안 됐어요, 그 일대가. 네. 거짓말 하려면 차라리 자기가 슬프지 않아도 슬프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차라리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건 무슨 자기는 침수되는 거를 보고 퇴근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범람에서 침수됐나 보지. 지나가는 시민 인터뷰를 해도 이거보다는 잘하지 않을까요? 아니, 진짜? 사람이 죽었는데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빈다. 그건 최소한이죠. 강이 범람에서 침수됐구나. 우리 동네도 침수됐어. 이게 뭐야 대체?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이날 119에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계속 안 됐었다는 거예요.
왜 안 됐냐 물어봤더니 콘수럴 타워가 없기 때문에 콜이 이제 막 밀려드는데 그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딱 위에서 보고서 이거부터 먼저 처리, 저거부터 먼저 처리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시장 된 다음에 1,000억 원 상당을 지금 깎았잖아요, 이 예산을. 그러면서 실장하고 국장하고 처리해야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다른 데다가 인사를 전부하고 그 자리는 비워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옆집 아저씨하고 노닥거리는 것처럼 여기는 고지대가 아니라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본인이 서울시 시장으로서 잘못을 먼저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고지대 사니까 괜찮지. 안심이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 아파트는 고지대잖아. 자기 아파트, 서초동 아파트.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 지금. 저도. 더 골 때리는 건 이거 하고 나서 그거 올린 거 아니야. 포스터. 세 사람이 죽었는데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어떻게 이걸 써서 올릴 수가 있지?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지? 기가 찹니다. 게다가 이거를 자기 홍보하려고 그 마음 아픈 현장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자체가 이거야말로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요, 저는. 이거 그 현장 보면서 이 문구를 어떻게 생각해내지? 전 더 황당했던 게 오늘 대통령실 발표 내용이에요. 대통령이 퇴근해서 제안안이 났습니까? 비 온다고 퇴근하지 말아야 됩니까? 강승규 수석이 오늘 아침 8시 반에 최경영 최강시사에 강승규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첫 마디가 서울에 역대 유례가 없었던 시간당 140mm의 그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 뒤에 논지는 뭐냐면 대통령은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는데 사고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였다는 거였어요. 이제 그 진행자가 아니 도대체 그럼 퇴근은 몇 시에 하신 거예요? 무슨 일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그때 당시 판단으로서는 퇴근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다못해 군부대 하사들도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부대의 재난 통제 단계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어디 못 갑니다. 아니 이거는 구청장도 비 쏟아지면은 퇴근 안 해요. 2020년 7월 23일 날 부산에서 한번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구청장이 없었어요. 휴가 가가지고. 그래서 부구청장이 이거 담당자였거든요. 그 부구청장이 집에 가버렸어요. 호우주의보가 열린 걸 알고도.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다 지시를 하고 왔다. 내가 여기 밤새워서 근무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들 한번 읽어줄까요? 나는 비상근무 대상자가 아니었기에 퇴근해도 문제는 없었고 퇴근할 때 직원들에게 비상근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근데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됐냐면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어요. 지난 8월 달에 3년의 금고를 구형을 받았어요. 다른 데서는 아무도 사람이 안 죽었는데 이 구청구 관련된 곳에서만 죽었다. 왜 남에게 모든 걸 맡기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느냐. 이건 인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번에 대통령의 행동하고 딱 비춰보세요. 내가 가다가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고 있더라. 나는 그래도 집에 갔다. 다른 사람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게 청와대 벙커였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용산 대통령실에 그만한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갖춰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만약에 안 갖춰져 있고 정말 주먹국으로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회의를 합시고 앉아 있었고 어차피 대통령실 용산 와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거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게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거 부르거든요. 청와대에 있죠. 근데 이사 갔잖아요. 이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 나는 의심이 드는 게 위기관리센터가 돌아가고 있나 지금? 그게 저도 궁금해요. 영화에 가끔 보면 현장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카메라 달고 싸우고 있으면 미국 백악관 지하에서 보고 있잖아요. 소방관 캠코더가 연결된 정도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잘 꾸며놨다. 모든 게 다 연결돼요. 현장에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국 곳곳이 다 CCTV가 연결되고 모든 부처가 연결되고 배 타고 있으면 배에서 비추는 카메라. 비행기까지 직통으로 전화 그리고 걸리고. 군인들이나 소방관들이 여기 붙이고 있는 카메라 다 실시간 연결되거든요. 맞아요. 바디캠도 다 보인대요. 모든 게 다 실시간 연결되는 곳이에요. 거기 딱 가면 전국에 있는 상황이 한눈에 다 들어온단 말이지. 근데 이 양반들이 거기 안 가, 지금. 이거 안 된 거 아니야? 강남에 CCTV가 얼마나 많아요, 강남에. 강남역 주변에. 위기관리센터가 아직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야, 난. 그게 진짜 의심스러워. 저도 그게 의심스러워요. 강승규 수석이 질문하니까 이랬잖아. 아니 그 재난 초기에 대통령이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오히려 안 가는 게 낫다. 말도 안 되는 그랬거든요. 소리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대목이 더 있어.
걸리는 게. 도림천 범 나오면 직격탄을 맞는구만.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와서 보니까 도림천 근처에 있는데 범람 해가지고 직격탄을 맞았구만. 원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본인이 서울대 나왔으니까 서울대 앞에 있는 도림천 얘기한 거지. 그 항상 아는 척을 해요, 보면. 항상.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자기가 뭘 알아? 하천 전문가야? 회의하면 본인이 70% 얘기한다잖아. 그래 놓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해라. 한강 홍수 통제소라는 거 있어요. 홈페이지 가면 전국의 강과 하천이 1분 단위로 나와요. CCTV도 있고. 그건 2016년에 자료 자체를 공유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민간 업체들이 연결해서 앱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앱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 한 장면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실력, 사고방식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봐요. 아 근데 저 포스터는 볼수록 저는 이거 공포영화 같은 거야, 소름 이거는. 끼쳐요. 저기 몇 시간 전에 사람이 죽어간 곳이잖아요. 저기를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서 보고 있고 그걸 포스터라고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도 잠길 뻔했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다른 데는 잠겼더라고. 여기는 도림천 범람했구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동네 옆집 아저씨도 그렇게 말 못해. 저기서 돌아가신 분이 모 노동조합에서 간부로 활동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장애인이셨고요. 그리고 13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대피를 못했느냐고 그러니까 반지하방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 댐 속에 갇혀있는 그냥 저지대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문지방을 넘어오기 시작하면은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려요. 보통 문을 밖으로 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는 퇴근했으면서 왜 구조 못했지? 왜 탈출 못했지?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있는 도림천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대화를 들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리미리 피하지 않았던 니네 잘못이다. 이렇게 귀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왜 미리 대비하지 않았지? 이러면서. 너 왜 저지대 살아? 너 왜 미리 대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도림천 범람한 걸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이 없어서 못 알았구만. 그럼 시스템 잘못이네.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 그런데 심평 변호사는 누추한 곳에 방문하셔가지고 애들을 표하시니 너무 훌륭한 대통령이다. 누추한 곳에 방문하신 일은 잘한 일이다. 임금님이 갔어도 현장을 보면 가슴 아파서 못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능력이 없나? 불과 몇 시간 전이거든? 여기서 세 사람이 아비기환이었던 거 아니야? 그거 보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전 정부를 상징하는 것들이 여기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거 두고두고 이 포스터 남겨야 돼요. 그리고 강승규 수석은 좀 경질돼야 됩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은 퇴근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국민이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퇴근하더라도 언제든지 비상 상황에 처하면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벙커 만들어서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갔잖아. 근데 울진에서 그때 화재 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 보고 왜 청와대에서 헬기 타고 비행기 타고 와야지 왜 거기 있냐고 나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침수되는 거 뻔히 보면서 집에 갔잖아요. 네 포스터 저장해놔요. 두고두고 끄래게. 아크로비스타. 윤석열이 있는 아크로비스타까지 한번 가볼 거예요. 네, 여기 바로 건너가면 이제 반포대교가 나오고 반포대교 건너가면 그 법원이 나오죠. 검찰청도 나오고. 미디어 펀치 운영하시는 분이 뉴스 보니까 침수돼서 대통령 못 온다고 하니까 진짜 가본 거야. 여기 전혀 심수가 안 됐어요, 여러분. 네, 침수 전혀 안 됐습니다. 이거 윤석열이가 지금 이동하는 경로로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로에 조금 물이 고인 곳은 있는데 침수가 된 곳은 전혀 없어요. 소병원 있잖아요, 왼쪽에. 아크로비스타요. 비슷한. 뭐가 침수됐어? 네, 아크로비스타. 네, 경찰들 지금 지키고 있고. 잘 보이시나요, 아크로비스타? 자택 근처가 침수가 돼서 현장 확인이 어렵다. 침수 안 그리고, 됐어요. 자택 내부에서 보고받고 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물 새는 그 장면 거기 아닌 거. 경비실에서 우리 아파트 아니라고 오늘 말했어. 그 일대 법원이랑 검찰청이랑 쫙 있는 라인이거든요. 거기 제일 높아. 아크로비스타가 침수될 정도면. 저 다 침수된다니까. 강남이. 처음에 누군가 급하니까 대충 둘러댄 거야. 이동이 불가능한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음 방송? 예. 며칠 안 남은 승방송.
제가 먼저 침수될 것 같습니다. 예. 언제까지 하기로 다음 했어요? 주까지. 아,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계속 와.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오세이돈이 돌아왔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자들, 임신부들, 추석하는 분들, 우티기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시장이 지금 전기수도가 찔러는데요. 전기수도가. 서둘러 현장을 떠나는 오 시장을 향해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됩니다. 시장님 좀 빨리 좀 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어제부터 우왕좌왕만 하지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 시장이 일가족 3명이 숨진 도망가는 거지. 대가를 예. 동원했습니다. 11년 전에는 오세이돈이라고 불렀잖아. 그럼 새로 나왔어. 오쿠아맨. 오쿠아맨이야. 물을 몰고 다녀, 물을. 이 양반이 서울 시장 할 때마다 이렇게 돼. 할 때 신기하지? 2006년부터 11년까지. 박원순 시장 계실 때 매번 여름 되기 전에 커다란 탱크로리가 와가지고 이 하수구마다 이게 커다란 뭐 파이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쫙 빨아들이는 거 있었어요. 그걸 청소를 해서 구멍을 다 뚫어놔야 돼요. 그 위에 철망이 있잖아. 거기서 냄새 올라온다고 여름 되면 그 덮어묻기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호우 있기 전에 공무원들이 거기를 쫙 청소하고 한번 다 걸러내야 되거든? 천억 원을 깎아서 그런 거지. 강남역 슈퍼맨인가 하시는 분, 그분 뭐 했어요? 딴 거 안 했어요. 그냥 하수구에 있는 쓰레기 건져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그런 구멍들이 막힐까봐 그 직전에 그걸 뚫는다고. 오늘 또 한 가지 짧게 하고 싶은 얘기가 건진법사 자꾸 뉴스에서 사라지는데 이제 건진법사 로비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게 있잖아요. 하나는 공천 관련이고 하나가 뭐냐면 중견 기업인이 세무조사 청탁을 해서 고위 공무원을 만났다. 여기서 나는 키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중견 기업이라는 사람이 왜 건진을 통해서 세무조사 무마를 생각해냈냐는 거야. 건진법사가 회계사 아니잖아. 국세청 근무한 사람 아니잖아. 수많은 종류의 청탁이 있는데 세무조사는 건진에게. 이게 왜 생각났을까? 근데 장윤진 기자가 그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실 설계 감리한 곳. 희림. 예. 거기가 1억을 연민재단에 예, 일광사에 있는 연민재단. 출연했었다. 네. 근데 그 연민재단을 설립한 사람이 이현동 국세청장이었단 말이지. 건진은 국세청하고 어떻게 알지? 생각해보니까 건진의 출신 절과 한몸이라고 하는 연민재단을 출연해서 세운 사람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에요. 자,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이현동 전 청장이 MB 정부 시절 마지막 국세청장이었어요. 이 양반은 전직이잖아. 그러니까 관둔 지가 10년이 넘었잖아. 근데 번뜩 떠오르는 게 뭐냐면 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사상 최초로 국세청을 관둔 사람, 퇴직한 사람을 다시 불러왔어요. 근데 진짜 이상하거든? 굳이 퇴직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국세청 사상 최초로 오비를 국세청장에 딱 박았단 말이야. 이 사람 청문회도 안 하고 그냥 꽂았거든요? 왜 저 사람을 데려왔을까? 내가 항상 궁금했었거든? 그러면 이현동 국세청장일 때 이 양반이 뭘 했나? 이현동 국세청장이 임기 몇 개월 안 남았을 때 국세청 직원 하나를 청와대에 인사비서관실로 보냅니다. 원래 국세청에서 파견된 사람은 민정으로 가는 거예요. 세무조사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국세청 역사상 최초로 인사비서관실로 간 거야. 그러면 이런 거거든. 공직자들은 출세 라인을 탈 때 청와대를 가서 일한 적이 있냐 없냐 이걸 따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마지막에 챙겨준 거다. 민정은 차서 튀고가 없으니 아무 상관없는 인사비서관실에 파견을 자기 임기 마지막에 한다고. 내가 그건 기억하고 있었거든. MB 말기에 이현동이 한 사람을 희한하게도 인사비서관실에 꽂았다. 그래서 아끼는 누군가 보다. 응? 그래서 커리어 쌓으러 보냈나 보다.
근데 기억이 다시 난 거야. 그 사람이 현 국세청장이에요. 소름 쫙? 내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찾아봤어. 현 국세청장이야. 띵동 띵동 띵동. 그렇다고 해서 건진이 현 국세청장에게 로비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진과 이현동은 그런 연결고리가 이현동과 현 국세청장은 그런 인연이 있더라. 건진 법사 조심하라고 대기업에 이렇게 경계 발령냈던 거. 근데 그랬잖아. 아, 왜 건진한테 뭐라고 안 그러고 대기업한테 뭐라고 하냐?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인 거야. 세무 공무원을 조사한대요. 건진은 내버려 두고.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건진이 누군가 이름은 팔았으니까 중견기업인도 무마 좀 해주세요 하고 고위공직자도 만났을 거 아니야. 왜 만나줬겠어, 건진을. 누군가 팔았을 거 아니야. 그게 누구냐 이거지. 하도 보도가 없길래 세무 쪽으로 연결고리를 찾다 보니 여기까지 간 건데 누구 이름을 팔았는지는 대통령실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틀림없이 권력자를 팔았으니까 먹혔을 거 아니야, 이게. 직접 밝혀낼 수 없으면 수사 의뢰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수사 의뢰를 안 해? Very curious. 나는 건진을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한 업체들이 자꾸 공사 따고 그러잖아. 코바나 콘텐츠랑 관련이 있기도 하고. 건진의 코바나 콘텐츠에서의 역할은 뭘까? 명함 나왔을 때. 그거 한번 다룬 적 있거든요. 명함을 들고 다닐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림 팔지 않았을까? 여기 기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걸면 그림을 팔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후원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역할이 있으니까 고문을 줬겠지. 이런 거 조사하라고 있는 데가 특별감찰관이에요. 근데 지금 특별감찰관이 없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다면 벌써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을 거예요. 당연하지. 고위공직자 나왔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이 나왔잖아. 청탁 한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있잖아. 중간에 거간한 사람이 있고 나 코바나 컨텐츠 있습니다 라고 법사가 할 일이 뭐가 있어. 시정이란 걸 전제로 하고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그 사주 보고 관상 보면서 사람 뽑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운이 안 좋다 이 그림 좀 걸어두시죠. 그러면서 이제 후원도 받아오고 뭐 이런 관계였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했거든. 하필이면 후원 명단에 올라간 업체들이 그 공사를 따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세무 청탁 그 가운데 건진 법사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혼자 추정합니다. 그 세무조사 받는 중견기업들 후원했던 기업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지, 나도. 한번 알아봐.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검찰이 한다면 이런 대목을 같이 수사해 보아요. 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이 건진과 이 제3자하고가 똑같은 패턴인 거야. 코바나 컨텐츠를 중심으로. 코바나 콘텐츠를 두고 계속 등장하는 한쪽 그룹이 있고요. 삼부토건이 계속 등장하는 삼부토건. 삼부토건을 인수한 곳이 있잖아. 예, DYD. 거기하고 스토리건설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삼부토건도 어딘가에 걸쳐 있어요. 정확한 그림은 모르겠는데 건진, 삼부토건, 코바나 콘텐츠, 그리고 옹기종기. 동해에 있다는 그 지인들 삼부토건하고 연결이 돼요. 빨리 수사해달라. 검찰총장님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수사해달라. 프락치 얘기하신다고 하네. 프락치 요거나. 프락치는 할 게 할 너무 말 많아. 많아요. 할 말이 많아. 프락치. 왜 지금 초대 경찰국장이 프락치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 MZ세대 당신들은 몰라. 이 프락치라는 건 그 세대 사람들한테는 혐오, 분노의 대상이야. 이 개놈의 새끼들. 나는 그 프락치 암호명도 알았잖아. 암호명이 있더라고, 암호명이. 프락치는요, 이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와, 이 씨발, 얘가 프락치였어? 이 개놈의 새끼! 이렇게 여기 막 튀어나온 대상이에요. 그냥 단순히 경찰에 협조한 게 아니라, 자기 동지들을 다 배신하고, 팔아먹고. 자기
혼자 잘 살라고. 그러니까 경찰한테 고문당하고 막 내가 자백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다 이해해요. 그게 아니라 저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앞제배가 돼서 일로 넘어와가지고 밀정하는 거거든. 이 프락치는 인간으로 안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와, 이 프락치 의혹이 딱 등장한 거야. 갑자기 열이 확 오르는데. 다음 주에 해.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하자. 다음 주에. 네. 따로 하자, 따로. 경험담도 있어요. 따로 하자. 다음 주. 따로 하자. 프락치는 개놈 새끼. 욕부터 튀어나오는 대상이에요. 개딸들을 모를 거야.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